안녕하세요. 재미의 이유의 홍란치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인 양혜석입니다. 네, 오늘 소개도 시켜드리기 전에 워낙에 베테랑이셔서 먼저 본인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오늘 제가 양혜석 작가님을 모신 이유는 여러분 굉장히 이야기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지망생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만들기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의 부분 중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조차도 나는 너무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지망생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달인인 나오세요 로미오의 네, 양혜석 작가님을 제가 나가야겠네요. 네, 모시고 대충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특집이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해 주시면 그 다음 시리즈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호응 많이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네. 처음에 오셨으니까 재미의 그럼요. 이유에서는요. 네네. 그럼 양혜석 작가님 스스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뭐부터 해야 되죠? 일단은 방금 소개받은 나오세요 로미오를 최근에 연재하고 있고요. 그 전에 아마 조금 아실 법한 모르겠네요. 예, 작품으로는 이름이 매우 길어서 제가 외우기 힘든 국립자유경제고등학교 새실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현재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부대 끼고 비대면으로 부대 끼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그 학교에서 만화 스토리텔링에 대한 학생들의 엄청난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업을 맡고 계시고요. 네, 근데 그거는 여러 다른 교수님들의 힘에 힘입은 부분도 크고요. 일단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담스럽지만 하고 싶은 분야가 스토리텔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번에는 베스트 티칭상도 받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래서, 와, 이분이 항상 저의 그런 어떤 저 이번 수업 망했나 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어렵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망했어요. 막 이런 얘기 계속 해주시던 분인데 상을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만자. 배신자. 혼자만 역시 살아남았어 능력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작년, 재작년 어쨌든 네 이미 타셨던 상을 저는 그냥 받은 거고요. 네 본인이 타셨던 거를. 근데 저희 그 만화 콘텐츠 스쿨은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진짜로 어렵긴 한데요. 네 저도 굉장히 간신히 한번 발을 걸쳤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별 가능성이 없지 않나 그냥 겸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강자가 너무 많죠. 그렇기는 하지만 네, 그 최강자를 뚫고 최강이 되었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얼마나 대충대충 만드는 스토리텔링이 완성의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까지는 지금 오늘 단계에서 이야기가 완성이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아이디어를 싹 키워보자 라는 차원에서 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이유가요. 네. 전에 한번 양 작가님과 함께 막 이런저런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하다가 양 작가님께서 갑자기 저 오늘 신기한 꿈을 꿨어요 라고 신기한 꿈을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거기서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끝까지 쫙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군요. 네, 작가님은 다르시구나. 어떻게 그런 꿈에서부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사실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이분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나 던져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치고 약간 테니스 치는 것처럼 공이 날아오면 휙 치고 다시 쪼여서 툭 치고 이건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지만 재밌군 그러면서 또 치고 그러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마음에 맞는 동료나 친구가 있으면 같이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그러면 걔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해보면 재미있고요. 아마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지 싶어요. 뭐 커뮤 활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캐릭터에 대한 썰을 같이 푸는 걸 좋아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을 텐데 약간
홍난지 교수님이랑 제가 같이 했던 거에서 달랐던 점이 있다면 네.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앞으로 끌고 갔다는 점이고요. 보통 이제 즐겁기 위해서 하는 썰은 제자리에서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얘가 이러는 거지. 한 다음에 끝나요. 근데 그걸 끝내지 않고 하면 어찌됐든 앞으로 끌고 가서 이 이야기의 끝을 본다는 점에서는 조금 달랐지 싶어요. 저희는 어쨌든 엔딩이 났잖아요, 그때. 그쵸, 맞아요. 엔딩까지 끌고 가는 데에는 작가님께서 지금 강의하고 계신 그 만화 스토리텔링의 어떤 작법, 수업과 굉장히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면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 이렇게 가보자 라고 하는 네네. 그런 면담 스킬도 굉장히 많이 발동하셨을 것 수도요. 같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해서 그렇군요. 이 콘텐츠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그리고 네. 작가님께서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그 과정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 네네. 네, 그런 최선을 생각이 다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로 이야기를 아이디어에서부터 끝을 내는 과정? 혹은 끝까지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찌됐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기까지 아이디어 네네. 발굴해서 시작하게 되기까지 어떤 방법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그냥 대충 하라는 건데요. 이게 뭔가 명작을 만든다든지 이걸로 신작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걸로 데뷔를 한다든지 이런 무거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는 굉장히 제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씨앗이든지 이게 꽃 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건데 딱 씨앗 단계에서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한 채로 시간만 흐르는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10년이 흘러버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 저나 홍난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 되게 훅 간다는 걸 알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씨앗을 고르고 막 뭘 해야 될지를 너무 고르지 않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크고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를 너무 고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데뷔를 하셨거나 아니면 좀 한 서너 작품 한 다음에 이번엔 정말 내 대표작이 될 만한 걸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분이라면 조금 소재를 여러 가지 전략을 써서 고를 수는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자면 요즘의 트렌드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본인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한다든지 그런 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신인이라면 특히나 그렇게 고르기보다는 그냥 아무거나 붙들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뭘로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약간 막 이러면서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누구든 뭘로든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잘 예로 드는 게 이제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라는 학생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써보자 라는 건데요. 네네. 예를 들자면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그 사람의 욕망과 목표에 따라 다르죠. 맞습니다. 아유, 전문 용어가 맞아요. 그게 문제가 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안 되는 뭐 예를 들자면 당장 내일이 나는 이제 전작을 그럭저럭 잘 해낸 작가인데 당장 내일이 내 담당 PD랑의 만나는 날인데 나는 기획서가 있다고 뻥을 쳐놨는데 어떻게? 네, 내일 약속을 이제 이미 2번을 미룬 상태라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아이고. 없고 작가님 메일로 먼저 보내주세요. 그때 이거는 진짜 제가 그 야심작이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말까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조금 커지죠. 그렇죠. 아니면 이야기거리랄지 작품을 해서 만화 스토리텔링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생각이 나지 않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럼요. 만스텔에서 뭐 F를 받아봤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 친구가 입학할 때 조건을 건 거예요. 굉장히 반대를 하셨고 네가 이제 학점이 얼마 이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모든 금전적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문제겠죠. 문제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절박한 아니면 어떤 공모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 아까 얘기한 그 옵션 뭔가 재정적 지원이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이제 뭔가 앞에까지 온 것 같은데 본인도 약간 이제 한계를 느껴서 이 공모전에 떨어지면 나 진짜 만화 접으려고 라고 모두에게 말해놓은 상태인데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이것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세팅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힘들까? 제가 또 수업에서 많이 쓴 얘기인데요. 주인공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이야기가 재미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안 나와서 괴로운 사람은 대체 왜 그렇게 괴로운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건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친밀하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야기거리가 안 나와서 고민하는 사례들을 많이 또 듣고 경험했을 그쵸? 테니까 네네.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는 사실은 주변에서 발굴할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만들까, 이 문제를 더 큰 문제로 그렇습니다. 확장시킬 수 있을까,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이야기화 시키는 데 맞아요.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문제를 막 키워놔요. 키울 때 이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거 문제 이렇게 키우면 내가 어떻게 수습하지라는 걱정을 1도 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거는 약간 멘탈을 어떻게 케어하시면 좋냐 하면 본인이 떠올릴 수 있는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이 이야기 엔딩을 내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일단 던지고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이 작품이 잘 돼서 3년이 지나면 3년 뒤에 내가 엄청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스토리텔러가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때 내가 알아서 하겠죠. 라는 느낌으로 처리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과제를 내는 게 일단은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약간 시들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거리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거리가 없어갖고 학교를 그만둬야 될 위기, 아니면 만화를 그만둬야 될 위기, 뭐 망신을 당할 위기, 뭐 진부한데요,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당연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특출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야기가 뭔가 개별성을 갖게 되는 거는 1막을 지나서 2막으로 지나서 이제 막 이야기가 발전해 나갈 때, 야, 이 작가 굉장히 뭔가 특출나구나 라든지 이거 정말 재밌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앞에서의 씨앗이 아주 특이하다고 해서 그 작품이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오히려 처음 시작이 무난하다고 해서 그게 뭔가 망작이다 아니면 뭔가 평작이다, 잘 안 될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아서 조금 그 편견을 깨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1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가 1화만 보고 그만둔 작품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했던 작품의 1화가 그렇게까지 특이했나 생각해보면 의외로 평범했지만 매력적이었던 작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습작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연습작이다, 과정작이다. 네네. 너무 이 결과물이 내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부담 없이 가라.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저는 좀 띵 하는 기분이 들기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그거가 너무 특출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야기의 어떤 개성은 2막이 지나가고 나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1막에서 너무 진짜 힘주어서 너무 특출날 필요 없이 독특할 필요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애쓰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대부분 왜 설정을 조금 특출하게, 네. 특별하게, 그래서 굉장히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에서 그렇죠. 시작을 해서 네. 결말이 약간 보편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맞습니다. 마음이 있잖아요. 네. 많은 이야기들이 또 그러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 매칭 안 되는 말 같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리하십니다. 이거는 습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 스토리는 접어두고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거를 이제 완성을 채색까지 다 해서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스케치 단계에서 계속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파일을 닫고 계속 뉴 파일만 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영원히 채색이 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제, 아마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제가 미술 수업을 들은 지 오래돼서 모르기는 모르지만 일단은 완성을 해봐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실 텐데요. 아니면 뭐를 그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뭔가 크로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앞에서 모델이 막 포즈를 잡는데, 저 포즈 별로야. 아니, 저 포즈도 별로야. 저것도 그릴 가치가 없어. 아니, 저 포즈도 별로야. 이러고 있으면 연습이 한 개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다른 기술 영역이랑 마찬가지라서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부분의 경험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장 아이디어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막 고르고 있다 보면 10년이 지납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어. 네. 그래서 그 평이한 아이디어도 사실은 저는 그리 평이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작가들은 대부분 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도입이 네이버 웹툰 1화로 올라왔으면 그냥 괜찮네 라고 봤을 텐데 내 새끼라서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이 정도 아무리 그래도 난 이거 아니야.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특이하고 아무도 한 적이 없는 걸 해야 돼 라는 게 모든 작가들의 욕망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고르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은 펼쳐 나가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든 간에 좀 못나고 평범해 보이고 별것 아닐지라도 예, 일단은 해봐야 그러니까 아까 1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1막을 써봐야 2막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엔딩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는 작가는 기본적으로 데뷔하기 전에 잘은 모르지만 1화를 한 50가지의 1화를 그려봤다고 치면 엔딩은 네, 딱 완결을 낸 작품 수만큼밖에 경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연습이 없는 분야잖아요. 엔딩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라서 예, 이야기를 무슨 어마어마한 영감의 영역, 뭔가 신이 내려서 막 아이디어가 막 팍 하고 와서 막 그거를 기다리다가는 네, 영원히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도 스킬의 영역이라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일단은 이끌어 가보고 그래서 별것 아닌 이야기거리로 만든 단편 50개를 해본 적이 있는 작가랑 아이디어만 찾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가만히 머물러서 네, 그냥 한 건 없고, 근데 아직 좋은 생각이 안 나서 라고 한 작가랑은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드린 거고요. 당연히 기왕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네, 저도 얻고 싶네요. 그런 아이디어. 되게 그 그림의 비유를 해주니까 저는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는 진짜 스케치, 네, 그냥 네. 구도 잡는 거에 불과하지. 맞아요, 정말로. 그림을 아예 데생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네, 네. 채색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네.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단계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네, 네, 진짜 네. 본 게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그렇게 공을 들여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요약이십니다. 네. 그래야지 왜 우리 그 작화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스타일도 사실은 선에서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선의 느낌에서 작화의 어떤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선 작업하는 게 꽤 후반 작업이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네, 네. 네, 그렇게 치면 진짜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선 연습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로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펜선 넣을 정도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막 이러고, 아니 그러네요. 그걸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수업에서는 그 평범한 이야기거리를 던져놓고 그걸 이제 발전시키는 연습이라든지 누군가의 아주 단조로운 일상을 놓고 거기에 재미 요소를 부여하는 거라든지 그런 종류의 훈련이랄지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게 그런 거부감, 그러니까 나는 뭔가 엄청난 아이디어가 오기 전에는 작품을 할 수 없어 라는 걸 좀 없애주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스토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한결 덜어지셨을 것도 같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인식이 변화되는 뭐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아마 본인이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셨다면 네, 조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 이러다가 한 작품도 못하는 거 아니야? 네, 한 작품도 못합니다. 위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세요. 지금 당신이 생각하신 그게 맞으니까요. 이제 그냥 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떡해요? 진짜 그게 맞대요. 네, 맞죠. 움직일 수밖에 없죠. 어떡해요, 그럼. 네. 네. 가짜 없으셔요. 아니 사실 있잖아요. 달리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달리기를 하기엔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러면 영원히 완성되지 않죠. 그쵸. 네, 그게 언제 완성되겠어요. 뭐 아직 내가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근데 컨디션은 사실은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좋아져야 컨디션이 올라오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을 안 하니까 컨디션은 계속 나쁠 것이고 그러면 영영 달리기는 못하는 거죠. 제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런 얘기도 떠오르네요. 뮤즈가 나에게 네네. 언제 불현듯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뮤즈가 아침 내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침 9시에서 12시 사이에 오게끔 만들어라. 오, 네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만큼 꾸준하게 루틴 삼아서 연습을 지속하고 있을 때 네네. 뮤즈가 찾아오게 하는
연습을 그렇죠. 하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말씀으로 스토리도 연습이 필요하고 스토리도 영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뮤즈 얘기를 하셔서 저도 떠오른 게 있는데요. 뮤즈가 올지도 모르는,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올지도 모르는 길을 평소에 넓혀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뮤즈를 부를 수는 영감이라고 바꿔볼까요? 영감이 오는 거를 뭐 어떻게 뭐 조절할 수 뭐 있기야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요. 평소에 뭐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그걸 넓혀놓을 수는 있고, 그 뮤즈가 올 가능성을 높여놓는 작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평소에 많은 작업을 해놓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어쨌든, 그림이 그렇듯이 스토리는 스토리를 써야 늘죠. 네,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본격적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네. 네, 이제는 어떤 마음가짐의 준비는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 일상 속 혹은 내가 꿈꾼 어떤 이야기, 네, 정말 네. 개연성이 없는 근데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혹은 내가 오늘 차를 타고 어디를 갔는데 뭘 발견했을 때 네네네. 등등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저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라고 발견했을 때 네네. 이야기화 되어가는 그 과정? 네. 그거를 좀 한번 얘기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텐데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네네.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문제고, 네, 이게 문제인데,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의 문제를 더 크게 하려면 유혹을 던져주면 문제가 조금 커지기는 하거든요. 그럼 어떤 유혹을 던져줄 수 있냐 하면 남의 이야기거리를 훔치게 만드는 거죠. 훔칠 수 있게 있는 환경을 주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옆방 홍난지 교수님이 엄청 아이디어가 좋은 걸 알고 내가 방에 들어가지고 막 뒤져서 찾고 그러면 주인공인 제가 너무 나쁜 사람 같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그쵸. 너무 약간 이입하기에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전략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주인공을 설득을 해놓고 제가 왜 저러는지 보려고 스크롤을 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어려우니까 넘겨놓고 야 저건 나라도 좀 흔들리겠다 싶은 어떤 유혹을 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자취방에 사는데 나랑 같이 이제 내 룸메가 아이디어 노트를 열어놓고 외출했어요. 근데 얘는 아이디어가 좋기로 유명한 애고 네. 나는 평소에 얘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면 약간 부들부들 하면서 이걸 열어볼까 말까가 되겠죠. 아니면 이 유혹을 조금 더 단계를 키워보려면 룸메가 있는데 룸메가 3개월 전에 행방불명된 상태예요. 어머. 네. 근데 아이디어 노트를 정리하다가 룸메의 침대 밑에서 되게 소중한 아이디어 노트를 발견한 거예요. 이 친구는 언제 올지 몰라.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작가는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친구는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거는 사장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써서 세상에 알려주면 이 친구도 기뻐할 거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 합리화. 네. 완전 그거랑 아니면 만약에 얘가 돌아오면 그때 내가 얘한테 무릎 꿇고 빌든지 아니면 공동작가로 이름을 올려두든지 방법은 있으니까 일단은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훔치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근데 그 단계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완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렇게 야, 저건 저럴 수 있겠는데 야, 그래도 나쁜 짓인데 뭐 이렇게 만드는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얘가 베껴서 그걸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을 받게 하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 일이 더 커지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내가 뭔가 네. 캥기는 상황이 있는데 그죠. 그걸로 잘 돼버렸어. 그냥 오늘 나는 그냥 과제 마감용으로 요거 아이디어만 살짝 빌려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어쩌다 보니까 그게 공모전을 내게끔 되어 있었고 그 공모전에서 내가 대상을 타버린 거죠.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나는 그냥 소소하게 당장 내 수업 과제로만 낼 생각이었는데 다음날 내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나를 막 별도로 불러갖고 넌 내가 찾던 천재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걸로 뭐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스토리 작가면 그 교수님이 뭐 양세준 쌤이었다고 해볼까요?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염치불구하고 부탁한다. 내가 이걸로 작화해서 이번에 네이버 신작을 이걸로 해도 되겠냐라는 얘기에 와우. 노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거는 런칭이 되고 엄청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막 이러는 근데 그 다음 아이디어는 노트에 없어. 없죠. 이어나가야 네. 되죠. 네. 그러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뭔가 하나 더 던질 때가 됐죠.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작가한테 쪽지나 메일이 하나가 오는 거죠. 네. 나는 원작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게 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약간 이 친구는 오, 섬뜩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오니까 뭐 지워야지라고 하면서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협박이 계속되고, 이 협박의 주인이 누굴까가 이제 미스터리로 그쵸. 던져지겠죠. 네, 우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야기가 커졌고, 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주인공이 근데 이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 자기 네. 게 아니니까. 그럼 그런 스트레스도 같이 줄 수 있겠어요. 전 사실 방금 홍란지 선생님께서 그 얘기 하시기 전까지는 인지를 못했거든요. 얘가 이걸 못 이어나갈 거라는 걸.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이어나가기 어렵겠네요. 네. 그러면 노트에는 한 30화 완결 분량이었는데 얘가 이게 너무 잘 나가서 100화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어떤 선을 넘어가면서 자기 게 아니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걸 제일 먼저 누가 알까요? 양세준 쌤이 알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이해가 안 되는 이번 건 조금 심심하네. 근데 뭐 원래 이야기는 오락내락이 있으니까 다음 에피소드 재밌게 잘 부탁해. 막 이런데 잘 부탁해도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친구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소할 수 있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건데 그 해소하는 시도들이 전부 다 잘못된 시도들이면 좋겠네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경험을 본인이 함으로써 어떻게 해보려고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댄다든지 그랬다가 뭔가 스스로를 망친다든지 예, 그런 여러 가지 뭐가 주변 사람들의 조언 뭐 이거 얘기가 막혔는데 그럼 진짜로 불법 도박을 한번 해보지 그래 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러 보지 그래 같은 얘기를 어떻게 들어와서 계속 할수록 이 친구는 망가져가고 이야기도 제대로 안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협박은 계속 들어오고 주인공은 그 협박과 자신이 겪는 일 사이에 현실과 약간 환상을 이제 혼동하기 시작하고 노이로제가 오고 예, 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긴장되고 쫄리는 상황이긴 네. 한데 어느 순간 쐐기를 박을 만한 그 행방불명된 친구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진짜 나는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데 네. 내 이야기를 빼앗은 사람이 그죠. 누군지 나는 봐야겠어 했는데 내 룸메야. 네, 그럼 이렇게 되면 혹시 네. 주인공이 바뀌게 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바뀌게 할 거 시즌2로 가서 이제 주인공을 바꿔서 다른 시점으로 이건 이제 양세준 선생님이 연재하셨던 작품이랑 같은 방식인데 중간에 한번 화자가 바뀌죠. 네. 그런 식으로 시즌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이 착각할 만한 가짜 빌런을 하나 심어놓고 걔가 계속 협박을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친구가 있었다 같은 식으로 뒤에 한번 베일을 벗기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친구는 행방불명됐던 게 아니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테고 아니면 더 나쁜 놈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얘는 친구의 작품을 뺏었으니까 나쁜 놈인데 사실 친구가 행방불명됐던 것 자체가 얘의 이야기를 탐낸 어떤 악덕 에이전시 대표의 이제 책략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양세준 작가의 책략이면 어떨까요?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좋은 반전인 것 같아요. 저 그런 전개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무 이분은 말이나 던졌어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주인공을 픽업한 시점에 이미 이것의 진짜 원작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죠. 다만 걔한테서 그걸 뺏으려고 그 학생을 자기 방으로 불러서 뒤통수를 때려서 살해했는데 죽였다! 죽이지 말까요? 여하튼 그랬는데 그럼에도 그 노트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탐냈던 노트는. 그래서 이제 그 룸메였던 친구가 이걸 갖고 온 걸 보고 눈이 번쩍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와 양세준 작가님 너무하다. 진짜 너무한다. 연구실 뒤져봐야 돼요. 어디 침대 밑에 뭐 있는지 봐야 돼. 와 순간 굉장히 몰입됐고요. 너무 좋은 반전이에요. 저는 그래요? 기껏해야 네. 뭔가 제3의 더 강한 이제 악역을 넣어서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 하면 이거는 약간 얘기하기 조금 끌어온 팁이기는 한데요. 네. 주인공이 저질렀던 나쁜 짓에 대한 주인공이 뭔가 그 죄값을 치른다 같은 이미지가 될 수 있고요. 주인공도 어쨌든 양세준 교수님을 징벌할 거잖아요. 그쵸. 네, 내 친구를 죽였고 나도 나쁜 놈이지만 넌 더 나쁜 놈이야가 되니까 그래서 독자들이 조금 어떤 그 나온 찐 악역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는 해서 사실 아는 독자들은 다 알겠죠. 사실은 근데 쟤도 뭐 저렇게 정의의 아군인 척할 입장은 아닐 텐데 뭐 이렇게 그쵸. 되긴 하겠죠. 근데 대신에 주인공이 너무 악하게 보이는 것은 좀 명쾌할 그렇습니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초반에 사실 그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네. 왜 이 친구가 주인공이 조금 나쁜 선택을 하는데 그거를 조종하는 누군가 혹은 동경하는 누군가가 있어도 괜찮겠다. 저는 그래서 그게 약간 그 룸메의 동생이나 이제 손윗 형제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거는 없지만 저거는 우리 오빠의 이야기야. 나는 알 수 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이든지, 네, 네네. 뭔가 뭔가 그런, 네, 형제간엔 그런 게 있을 법도 하니까요. 그런 누군가가 뒤에서 그 나쁜 선택을 조종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얘기가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신나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이야기의 산막이 저는 계속 약간 아리까리했는데 지금 양세준 교수님이, 네, 양세준 작가님이 최고 악역으로 나타난 순간 산막이 정해졌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가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어떨지 주인공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작으로 성공했어요. 이러면 독자들이 불편할 그러면 거예요.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작했던 작품은 연중이 되어야 할 거고, 이제 양세준, 죄송합니다. 동명인이에요. 네, 양세준 씨는 죗값을 치러야 할 거고, 네, 주인공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어요. 네. 네, 뭐 그런 느낌의 산막이 나오겠네요. 네, 어찌됐든 주인공이니까 네. 이 사회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이 네, 친구가 네. 반성을 해야겠죠. 그렇죠. 나도 어쨌든 죗값을 치르고 네, 네.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방법은 어찌됐든 잘못된 방법이니 내가 올바른 방법을 쌓아 나가야겠어. 네, 네. 라고 이야기가 좀 반전이 돼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혹은 중간에 네. 너 잘못됐어. 네 행동 사실 나한테 고백했지만 음. 나는 너를 위하고 있는 사람이나 네네. 하지만 너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돼. 아, 라는 네네네. 친구가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 필요하죠. 네네. 이게 장편이면 장편일수록 필요하고요. 그 친구가 다쳐야죠. 아, 네, 그 친구가 다치어서 주인공은 처음에는 그 친구의 말에 귀를 1도 기울이지 않았지만 예, 그 친구가 뭔가 다치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모르는 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싸웠다거나 하는 걸 알게 되어서 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필요하겠죠. 어찌됐든 네. 주인공이 초반에 이 바른말 하는 친구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엔 듣게 돼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기능적인 어떤 그쵸. 요소를 주기 위해서 이 친구가 다치는 거다 라는 그쵸. 식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아니면 아까 그 친구를 어디에 넣냐 하면요. 얘가 과제로 냈잖아요. 네. 그리고 과제로 냈고, 예, 그거를 이제 양세준 작가님이 이거 너무 좋아서 자기 나랑 같이 하자라고 정해져서 그 사실이 너무 기뻐한 상태고, 양세준 작가님이 또 이제 신인 작가 아무기랑 같이 작품을 하게 됐어요. 라고 페북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내 대학교 친구 혹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연락을 하는 거죠. 아, 이 친구는 만화를 그만둔 친구면 좋겠네요. 그만둔 친구가 연락을 해서 나 그거 양세준 작가님 페북에서 봤어. 그러면 뭐 잘 됐지 뭐 되게 운이 좋았지 막 그거 네 거 아니잖아. 이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얘는 되게 놀라서 이제 무슨 말이야? 막 나랑 트위터 비공개 계정으로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랑 되게 똑같다. 주인공 이름까지 똑같은 건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싶어서 약간 부들부들 단계인데 밝히는 게 좋지 않겠어? 같은 식으로 이제 이 친구를 위한 조언이었지만 이 주인공은 그걸 이제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나중에 왜 그때 협박 메일이 왔잖아요. 네네네. 우리한테 원작자 이름을 알고 있다. 이때 이 친구를 제일 먼저 의심하고 의심하겠죠. 네,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이런 식으로 음습하게 굴 거야? 막 이러면서 친구를 잡으면 친구는 이제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나는 그쵸.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나는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고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막 감정적으로 터지고 주인공은 그때 약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같은 생각을 한 번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바뀌지는 않고. 그럼요. 그쵸? 네네. 그래서 이 친구로 인해서 두 번, 세 번 고민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전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깨닫고 이 친구는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양세준 교수님을 찾아가야겠네요. 찾아가갖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뭐랄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파트너인데 둘 중에 하나가 그만두면 작품은 연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교수님께서 이 작품을 이어가신다면 저는 그냥 조용히 하차할 테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가만히 있다가 쯧! 그러면서 이래서 학생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본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같은 그쵸. 안경알 이제 빛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했다는 얘기를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악역이 약간 말실수로 얘기를 했고 교수님 지금 뭐 이러면서 네네 그러면서 알고 이제 계셨어요? 네네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네, 흔히 얘기하는 눈치가 빠른 꼬맹이는 싫어 같은 전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너무 재밌다. 네, 이제 너무 이렇게 되면 재밌다. 양세준 교수님만 해치우면 이야기가 끝나니까요. 편하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어쨌든 자기 스스로 친구로 인해서 네. 어쨌든 반성을 했고, 그쵸. 그쵸? 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주인공을 너무 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죗값은 치러야 되니까 그쵸, 그쵸. 뭔가 험한 꼴을 좀 많이 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네, 알게 되고, 예, 그 많은 이제 뭐, 비난과 이런 걸 다 감내해야 될 거고, 근데 그게 본인이 직접 터트린 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한테 의해서 밝혀진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사과문을 쓴다든지. 자수를 하는 네네, 거죠? 본인이,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전개도 좋아하는데, 그냥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화에서 그냥 담백하게 다음 화에 뭐, 예를 들자면 그 작품명이 뭐라고 할까? 재미의 이유라는 작품이었다. 지금 재미의 이유 76화가 올라왔는데 그냥 거기에 담백하게 사과문이 올라와 있는 네, 그런 느낌으로 그 사과문은 이제 포털에 의해서 1시간 만에 내려졌지만 이미 볼 사람은 다 본 뒤였다. 같은 식으로 나레이션으로 이제 그럼 이제 멋지다. 일파만파 막 퍼지고 오만 욕이 다 뒤집어 써지고 이 사람은 절대로 만화계에 발을 붙이게 하면 안 된다 같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지금도 뭔가를 씁니다. 같은 느낌이면 네, 그러니까 제기할 수 있으나 없으나 이 친구는 그래도 쓰고 있다 같은 느낌이어도 될 것 같고. 그게 되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굳이 네. 작가가 확정 지을 필요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응원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나쁜 행동은 했지만 그래도 얘가 좋은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독자들은 그래도 응원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결말 같아요. 저는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독자들은 죗값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캐릭터가 끝에 가서 아무리 뉘어치더라도 용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독자들이 많아서요. 이 친구가 네 뭔가 쟤 저러다가 재기하는 거 아니야? 뭐 다시 부활해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힘들게 살고 있고, 네, 뭔가 만화를 모두 다 잊은, 마지막 화입니다. 만화를 모두 다 잊은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 끝난 것 같아 보였는데, 마지막 컷에서 이제 집에 굉장히 늦게 들어왔는데, 불 하나 딱 킨 다음에 그럼 써볼까? 라고 하고 마지막 컷이 나오고 끝나거나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여지만 줘야지, 이거를 나는 다시 데뷔할 때까지 쓸 거야. 막 이러면 독자들이 뭐라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너 데뷔하면 안 돼! 라고 네, 할 수도 네. 그래서 있다. 네. 열린 결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열린 결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죗값을 치렀고, 네,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정도면 저는 다친 결말이라고 보여져서 오히려 이런 단계에서 얘가 다시 신작을 내느냐 마느냐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작가 개인에겐 중요하겠지만. 되게 저는 초반까지만 이끌어가면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네 작가님께서 아닙니다. 결말까지. 이거는 양세진 교수님이 범인이에요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보셨죠? 이렇게 둘이 같이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좋으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럴 사람이었을 줄이야. 그분이 정말 빠칭하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네, 이렇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지나서 이번에 1부 같은 경우 네. 2부 할까요? 저야 뭐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네, 1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는데 2부 같은 경우도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라는 네네. 식으로 뭔가 던져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또 이거 어떨까요?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나온 게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일단 끝까지 끌고 가보자. 그러니까 친구랑 어떤 재미있는 캐릭터 설정을 짜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요즘 유행하는 전개들이 있죠. 뭐 어떤 방에 둘이 갇혔다 같은 종류의 전개는 거기서 하하호호하고 보통은 그냥 생각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인가까지 전부 계속 연장을 해보는 게 저는 의외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진짜 중요하죠. 네. 그거에 있어서도 노하우와 팁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저희는 막 쭉쭉쭉쭉 얘는 그래도 주인공이니까 이래야 네네. 하죠 라면서 넘어간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네. 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채워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이 맞아요. 이야기에서.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뭐 2부에서 사실은
끝까지 가는데 요걸 염두에 두시면 만들기가 좀 쉽죠. 뭐 이런 부분들. 네네. 네, 왜 조력자는 그렇게 다쳐야 하는가? 어. 뭐 이런 부분들. 안 다쳐도 됩니다. 네, 안 다쳐도 되지만 기능적으로 네네네. 쓰일 때는 네네. 뭐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약간 우리가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원칙이라고 할 수 팁 있는 같은? 네. 이렇게 가면 좀 쉬워요. 맞아요. 하는. 그 정도죠. 네,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하나 둘씩 얘기를 해가면서 또 만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작가님께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저희가 즐거웠으니까 됐죠, 뭐. 네, 아유, 양세준 작가님 안 계시길 천만다행이에요. 아유, 그러게요. 무서운 분이야. 네, 오늘 저는 무척 즐거웠는데 양혜석 작가님께서도 즐거우셨죠? 그럼요. 시간이 후딱 갔네요, 진짜. 네,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즐거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재미의 이유에서 양혜석 작가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져서 여러 편의 이런 이야기 만들기 과정을 대충 스토리텔링을 반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영광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재미의 이유 오늘은 양혜석 작가님과 함께 했던 대충 스토리텔링이었고요. 여러분의 응원과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그 호응이 있을 때 2부, 3부는 계속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남지였고요. 양혜석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